자, 가겠습니다. 15번의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일단 우리가 보시죠.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 주어진다, 그죠? 개공 등에게 주어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공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병고할 수 있는데, 형벌은 1대1, 1대1, 3대3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대1에 해당되는 게 매무복거 해가지고 4개, 3대3이 관직, 쌍투 해서 4개, 그리고 등 그럴 때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가,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위반했을 때 소공은 그 자격을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고, 몇 월이죠? 6월. 그리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개공 고용인이 형벌이면 아까 보셨죠?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까지 이렇게요. 일단 요구하고, 그다음에 금지 행위하고 금지 행위다 아니다 할 때 주의할 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은 관계있다 없다?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X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해당 예부는 거래계약, 거래계약의 거래계약 체결하고도 관계있다 없다?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다 그랬을 때 중개보수 청구는 있죠. 금지행위를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하고도 관계있어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금지행위를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해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 거래계약의 효력과도 관계있다 없다? 없다. 저 효력도 유효죠. 금지행위를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해 거래계약은 무효다. X. 효력은 유효입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면 일단은 매죠. 금지행위 매가 되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일 것.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매매 자리에 임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못하게. 3가지 요소 아셨죠? 3개가 다 들어갔냐가 포인트. 그 다음에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라 그럴 때 포인트는 알면서죠. 알면서 의뢰받았다. 알면서 의뢰받는 경우입니다. 의뢰받는 경우 이게 금지죠. 이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를 다 빼버리면 알면서 의뢰받았냐 요게 포인트죠.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지, 그리고 알면서 의뢰받았는데 거래계약죠.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이래 되잖아요. 금지다 아니다? 금지죠. 우리가 금지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다. 원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결과와는 관계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매무, 보. 우리 지금 금지행위다 할 때 이 8개는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죠. 근데 요 보수라고 하는 것도 봐봐요. 개공이 받는 건 보수와 뭐까지? 실비까지. 이걸 뭐 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리고 뭐다? 받는 경우죠. 초과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초과하지 않았다. 적게 받거나 공짜는 상관없죠. 그리고 받는 경우니까 받기로 약속을 했거나 약속이나 요구 그 자체는 금지 아니죠. 받는 경우라 해야 됩니다. 받았다 돌려주면 금지죠. 그래서 보수 초과. 그리고 이 보수에 관한 규정만큼은 뭐다? 강행 규정이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무효죠. 문제는 무효는 무효인데 다가 아니라 뭐다? 초과분만 무효다. 이렇게요. 됐죠? 매무보.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 할 때 거짓된 은행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있을 것. 그리고 자기 부작이 모두 다 자기 부작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 할 때 중개 대상물 있죠. 중개 대상물 가격도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여기 부차기 할 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세 개였거든요. 일단 차기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거, 부차기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혹은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뭐다? 거짓말이다. 아셨죠? 뭐 그거 이해가 지금까지 나온 판례가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할 때 서로 짜고 숨긴 채 지극히 높은 금액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나오는 판례가 뭐 수백 개가 있는데 뭐 내고 이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인지. 네, 이렇게 말하면 돼. 매무복권. 그다음에 관직상토할 때 관련 정서는 자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정서 있죠. 관련 정서일 때 뒤에 모두 매매를 업으로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 중개도 하지 마. 이게 얘기죠. 이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관련 정서가 아니라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관련 정서 아닌 게 뭐냐 되잖아요. 분양권하고 뭐하고 상가 분양 계약서 썼죠. 상가 분양 계약서까지 이러한 경우는 관련 정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어서 관자에서 기억하실 건 관련 정서 아닌 거 하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즉 관여하지 마라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지문에 나왔던 예를 들면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으나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중개는 가능하다. 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이거 엑셀 해놨는데 아셨죠? 안 돼. 아무것도 관여하면 안 돼. 아셨죠? 예. 하여튼 이 관련 정서에 대해서는 개공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끼어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는 개공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되고 그 상대방이 의뢰인인 경우죠. 의뢰인이라는 범위는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모든 거래가 뭐다? 안 되는 거죠.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데 근데 금지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 거래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거래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동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절대 금지다 이렇게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고용이 명의냐 배우자 명의냐 있죠. 요거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이렇게 요거 뭐다? 직접 거래입니다. 동의 시하면 되니까요. 근데 직접 거래가 안 되려면 여기 누구를 끼면 돼? 그죠? 제3의 개공을 개입시키면 됩니다. 다른 개공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직접 거래 아니죠?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 대리도 뭐다? 절대 금지죠. 하나 주의할 건 이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중도금 지급, 잔금 교부 등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중도금 지급, 잔금 교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에 대하여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어디서? 오죠. 왜요? 계약 체결까지가 중개 실무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범위입니다. 그죠? 민법의 적용 범위 하에서는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쌍방 대리도 되죠. 그 예가 뭐냐면 법무사 등기 신청 같은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쌍방 대리가 계약 체결 이후에 가는 경우 아셨죠?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만 일방 대리는요. 되죠. 그리고 이것도 위에 직접 거래처럼 절대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 주장행위 딱 그러면 두 개만 해봐요. 투기 주장행위다 할 때 딱 주의할 건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그 다음에 전매 차익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리에 임대차가 들어가요. 틀린 게 아니라 금지행위가 아니겠지. 그죠? 그리고 전매 차익에 발생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관직상 2까지 이렇게. 자, 가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소정의 상환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을 맺은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조 초과분만 무효다. 두 번째, 직접 거래란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접 거래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전매 차익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기업 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다면 투기 주장 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나오죠. 이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거래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개공이 아니라 그 의뢰인을 처벌하진 않아요. 개공이 이제 공유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의뢰행위입니까? 중개행위입니까? 중개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일단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해봐요. 일단 첫 번째, 중개보수의 성격.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청구권에 대해서 딱 생각나는지 성격이 나와요. 상인 보청권이죠. 보수직업 약정 관계없다 그랬죠. 성격. 그 다음에 발생, 그 다음에 행사,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까? 발생은 의뢰 시, 행사는 거래 시, 의뢰와 거래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그 인과관계는 중개죠. 알선이죠. 그게 주된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협력적 원인으로도 족하다. 발생과 행사, 그리고 소멸은 누구 때문에? 개공 때문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기준, 중개보수 기준 나오면 대상물에 따라 구분하죠. 대상물 딱 그러면 몇 가지 중개보수의 기준을 정할 때 대상물에 따라서 하는 게 세 개요. 주택일 때, 주택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 있죠. 이게 대상물에 따른 기준이고, 그 다음에 또 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소재지가 다를 때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하면 뭐가 기준이다? 사무소.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불일치하면 분사무소 기준이고. 하셨죠? 그 기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딱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 4개 정도 꼽아볼 수 있는데 교환 거래, 그죠? 교환 딱 그러면 뭐야? 큰 거.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놈이다.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세 개였죠. 뭐 합산금액이 보증금이, 합산금액이,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그죠? 얼마 곱한다? 70을 곱한다. 요거. 그 다음에 동동동 있었죠. 동동동 세 번 나왔다. 뭘 기준으로? 매매가를 기준으로 동동동 세 번이란 말은 등장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양권. 분양권은 총 납입금액, 기납입금액이죠.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피, 마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양권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일치 문제입니다. 주택일 때는 조례 나오죠. 계약의 종류를 구분한다. 조례가 나온다. 1천분의 8이라는 요율이 나온다. 한도액과 비교한다.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다시 그죠? 뭐하고 주거용 OP하고 그 외로 나뉘어집니다. 주거용 OP 딱 기본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율은 5, 4, 9죠.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9. 주거용 OP에도 나오면 계약의 종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의 보수 기준은요. 뭘 기준으로? 주된 용도, 주택 면적. 주택 면적에 따라서 딱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일방인지 총액인지 따져보랬죠. 이렇게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1번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 있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딱 보니까 바로 틀렸죠. 보증금액이 아니고 합산금액이, 아셨죠? 환산금액이 혹은 기준금액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미만에 동그라미 하시고 뭘 곱한다? 70을 곱한다.
그 다음에 2번 동동동 몇 번? 3번 나옵니까? 매매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금 실비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니다. 상가입니다. 상가는 계약의 종류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얼마? 1000분의 9 줄을 따고 뒤에 협의 결정입니다. 협의 결정이라는 말은 상한요율 명시라는 말이 있죠. 상한요율 명시까지.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소재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날 그죠?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맞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이게 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됐죠? 그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1번에 올려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빨리 답 찾고 기분 좋으라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일단은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90제곱미터가 보여야 됩니다. 90제곱미터인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다 아니다. 바로 아닌 거죠. 아니고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A, B, C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그죠? 얼마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요? 일단은 A, B, C가 있고 이게 매매, 임대차 계약인데 이게 2억이고 5천이죠.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할까? 그죠? 여기는요? 그죠? 5 넣고 사고 5 넣고 사 넣어라서 5 넣게. 지금 대상물이 뭐야 지금? 주거용 오피예요. 그 외요? 그 외. 그러면 계약 중 상관없고 그냥 굳이 9. 그죠? 29, 18. 요거는요? 59, 45. 그죠? 18. 그리고 누구로 받은 거예요 지금? 값이 B로부터 받는 거죠. 곱하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요 B로부터 받는 거 이거 합친 거죠. 그러면 되지. 얼마? 225만 원. 됐습니까? 분명히 4, 5 곱한 사람이 쓰기야. 유진 씨? 그래 답은 5번 했어. 그거 가까워. 이야 참. 한 뭐 엎어치나 몇치나 뭐 답만 찾으면 되죠 뭐. 자 갑니다. 진짜로 이거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 요한 딱 적어놓고 딱딱딱 아셔 집어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정보사업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이죠. 근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일걸요? 그죠? 의뢰인 들어가면 개공사호관입니다. 의뢰인 들어가서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까지 줄 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지정 임의성이죠. 대신에 언제까지는 결정해야 돼?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최소한 30일 이내는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30일 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번,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도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거래가 완성됐잖아요. 그때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겠죠.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 언제? 지체 없이. 그죠? 가급적 빨리.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원 임원 중 각 1인 이상이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X죠. 이건 옆에 적어요. 직원 채용 기준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구성 요건이 아니고 직원 채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적을 둔 자, 소속된 자가 누구든 간에 일반 직원이라도 아셨죠? 뭐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원 임원의 구성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
직원 채용 기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직원 채용 기준이 그냥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 중에 누구든 정보 처리 기사와 그다음에 공인기사 자격이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자신이 파악한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에 그 지정은 취소될 수 있죠. 그리고 몇 대 몇? 1대 1입니다.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은 1대 1이고요. 운명이죠. 운명이 500가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정보망 그러면 국장, 국토부령, 개공들끼리 재량 취소 이거 아시죠? 500이 31일. 자, 지정수 거부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협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바로 틀렸죠?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보궐위원회 임기도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요. 잔여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2년 단임으로 하되 아니고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임 딱 끊고 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회 임기도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잔여 기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예요. 보유자산,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의 정기적 분류 하나, 밑에 대손 충당금 적립 둘,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이 그죠? 지급 여력 비율이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이렇게. 직업 여력 비율 위에 100하고 밑에 100인데 이거 뭐를 뭐로 나눈 거죠?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직업 여력 금액이 뭐였죠? 국장이 정하는 금액 항목을 더해서 국장이 정하는 항목을 뺀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 이익잉여금, 대손 충당금 등은 다하고 영업권, 승급 비용 등은 뺀 거. 이게 직업 여력 금액이고 그걸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자산의 정기적인 분류,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적립 정도까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하거나 합니까? 요구하거나 합니까? 요구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시정명령까지죠. 그래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500가입니다. 500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가자손 기억하십니까? 반기가 변경, 불적보, 가자손괴 그랬죠? 가자손까지입니다. 가자손, 가치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위원은 최대 6인 이하여야 합니다. 맞죠? 왜? 3분의 1 미만이니까 성별을 고려해서 19인 이내죠.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니까 최대가 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등록관청은 컷 하시고 해산에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죠? 절치사유 해봐요. 해결사 양정이 부대. 그러니까 법인의 해산과 개인의 사망은 효력은 자동 소멸되죠.
자동 소멸되고 대신에 외부 공시 때문에 취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회사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반납할까 안 할까요? 등록증 반납한다 그죠? 누가요?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처분에서 답 찾는 요령 기억하시죠? 자, 지문에 행정처분에서 답 찾을 때 시험 지문에 7일 이내에 반납이라는 말이 나온다. 행정처분 5개 중에서 뭐하고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로 이어지죠. 그리고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격 취소하고만 이어집니다. 3년이 경과된 때 일을 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은요. 이거 업무정지 처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야 되는 경우가 4개, 5개 있죠.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 그리고 자격증 반납,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 그죠? 그리고 자격 확인 요청이죠. 자격 확인 요청. 해서 요한 둘, 셋, 넷, 5개, 이 5가지까지 답 찾는 요령이니까 요건 딱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사유서가 나오죠. 사유서는 어디에만 있다고? 자격 취소의 경우만 나옵니다. X죠.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3년 맞죠? 그런데 만일에 주어가 재등록 개공이 이러면 몇 년이겠어요? 1년입니다. 폐업이란 말이 들어가도 1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법인이 폐업하고 대표였던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 중개법인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그 효력은 누구한테 승계한다? 대표입니다. 대표가 승계한다 보면 돼요. 그다음 5번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해서 정답은 쉽죠. 보고 사유서는 자격 취소라는 것만 아셨어도 답은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11번 갑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OX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이 아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죠? 기피 신청 수용 여부는 어떻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위원이 안건 당사자 등이 되면 이건 공정하게 심의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다? 배제시키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해당 위원을 제외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뭐다? 기피 신청입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는 정책심의위 뭐다? 의결로 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제척 사유인 사실을 안 주죠? 안 됩니다. 안 때는 본인 스스로 뭐해라? 회피를 해야 되고, 회피를 안 하면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할 수 있죠?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이 가능하다 하는 거. 됐죠? 요거 쓰임새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시험 시행 기간 장은 다음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국토교통부령 줄을 닦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반환해야죠. 반환 기준은 뭐다? 국토교통부령 절차와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안 헷갈리고 시험 시행 공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반환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죠. 일부는 60, 50, 50, 40 60%, 50% 그리고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까지는요 60% 시험 시행 며칠 전 10일 전까지는 50%. 그 다음에 갑니다. 네 번째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그러니까 이 자꾸 보다 보면 자격 취소라고 나와요. 자격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육성. 중개보수 재정 아니죠 변경이죠. 배상 책임 보장해가지고 심의를 위하여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게 뭐죠? 자격 취득 등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커다시고 1개월 이내에다가 줄을 딱 끄고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교부하여야 한다까지 아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위반 사유와 제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은 절치는 해결사 양정이 부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치 중에서 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중에서 특히 기억할 것 1년에 3회 이상 뭐야? 상치 그죠? 독점법 위반으로 2년 내 2회 이상 상치 그 두 개는 특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정상이 독결 있었죠.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도 있죠. 이중금지다 해가지고 자 갑니다. 기억에 결 동그라미 하시고 해결사 양정이 부대의 하나죠. 상치 절치입니다. 이행 가겠습니다.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잖아요. 근데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는 상취만 그랬습니다. 디귿 이중등록은 뭐 절치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1대 1. 이열은 뭘까요?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다. 그죠? 이게 뭐요? 대유입니다. 절치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님 직접 거래 직 동그라미 하시고 상치와 몇 대 몇? 3대 3이죠. 비협은요. 독점법 독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최근 2년 내 2회 이상 돼 있죠? 뭐 상치까지. 답 찾겠죠? 그 다음에 23번 계약금 등 예치 제도입니다. 개공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상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는 근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주의하실 건 자 누구 명의일 때 그죠? 시험 지문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약정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나오면 앞에 뭐라?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야 보양 무분이라는 내용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그리고 보정을 설정한다 할 때 이거 얼마만큼 거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예치금을 보장하기 위한 혹은 예치금에 상응하는 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 인출을 금지한다. X고 거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리고 분리 관리 보약 무분.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누구 명의라고 금융기관 명의로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또 틀렸죠. 거래 금액이 아니라 예치금에 상응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치할까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죠. 사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언제요? 보증서를 발행해서 교부한다면이죠. 보증서는 누가 발행할까?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경우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 안전, 즉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죠. 의무 아니죠.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된 경우에는 계약금 등 예치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의무였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24번에 요건 그냥 표를 그려서 집어넣으라 했죠. 그냥 그대로 따라 적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가버리고 보상금 누가 주죠?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등록관청에다가. 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 무등록자죠. 무등록자 A를 그죠? 고발했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됐죠? 얼마? 50만 원. 두 번째, 갑은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랬죠. 합의를 했어요. 공동으로 공유해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대여한 B와 대여한 C를 그죠?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B는 불기소 처분 X죠. 그 다음에 C는 공소 제기했지만 뭐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갑은 60, 을은 40. 그러니까 30, 20만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중 등록한 D, 자 이중 등록한 D 그랬는데 양대 무부죠. 이는 없어요. 이중 등록이나 금지는 사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예 논할 필요가 없고 됐죠? 어른 등록증을 대여받은 E와 F 많이도 했다. 대여받은이죠. 대여받은 E와 F입니다. E와 F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E와 F를 기소했고 둘 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의리했어요. 그래서 둘 다 50만 원이죠. 합은 갑은 80, 을은 120. 80에 120은 3번이죠. 그냥 그대로 그죠? 적으면 된다 그죠? 일단 적으면 돼. 적으면 실수 안 하면 되고. 자, 25번 상가 임대차입니다. 상가 임대차에다가 줄을 딱 끄세요. 자료 요구의 범위에 일단 상가의 즉 이식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있죠. 실제 권리관계 등 줄을 딱 긋고 내외 시설물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벽면 그릴 때 도배가 따라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거 그럼 맞다 그죠? 2번 내외 시설물 상태에 그 밖의 시설물에는 용도를 확인을 해줬어요.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를 따져보랬죠. 지금 이거 상업용이에요, 공업용이에요? 뭐 문제는 상업용이잖아요, 상가니까. 그러니까 뭐만 나와야 돼?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을 기재한다 끝나야 되는데 전기 용량과 용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공업용입니다. 틀린 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토공입니다. 임대차니까 생략할 수 있다 가야 되고요. 4번 조세는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제외한다죠. 예, 제외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5번 주거용 건물의 확인 설명서와 달리 도배 상태, 환경, 교육 판매 의료시설, 비순호시설은 기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친절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 항목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일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여부죠. 그럼 딱 항상 쓰게 뒤따라오죠. 뭐 아파트 제외 습관처럼. 그리고 지금 상가 비주거용은요 소화전 비상벨 유무 같은 거. 26번 갑니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 토지 그죠? 그리고 직접 조사자예요. 직접 조사. 그럼 이거 세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 가봐요.
뭐겠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 왜 들어가기? 도로 대중교통하고 끊어야 됩니다.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뭐 이식, 교육 판매 의료 시설까지 가면 일식 이렇게요. 소재지 면적 지금 토지 항목은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잘 보세요. 소재지 표시에는 면적 지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세는 모든 항목 공통인 거 맞죠? 구축물, 적시물, 경작물 이게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선호시설 의무는 일식과 몇식 3식에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26번이 서비스 문제였던 거 아시겠죠? 1번. 그럼 1번 고치면 되지 뭐. 1번. 답은 뭐 돼 있던데? 3번? 4번? 4번이 어디 항목이라고? 실제 권리관계란에 들어간 항목입니다. 구축물, 적치물, 뭐 경작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어디 주거일까요? 비주거용에다 줄을 닦으세요. 1번. 개공은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동그라미, 중개 상물에 관한 권리를 뭐하는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맞죠? 취득했죠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라고 고치시고, 대장등본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교부 제시로 고치시고, 이번 자 분사무소 밑줄 그으시고 뒤에 뭐가 올까요? 대표가 올까요? 책임자가 올까요? 책임자가 와야 됩니다. 세 번째,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지형도 X 뭐 적을까요? 등기 권리증 적어보시고, 네 번째,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임대인 등에게 땅의 중개 대상물의 소화전 비상벨 등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나요? 5번,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맞잖아요. 근데 소공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공이 나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 28번 갑니다. 틀린 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제공되는 행위 제한 내용은 그 외 모든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청한 상태 있죠? 요청한 내용에 한해서 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행위 쭉 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뭔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봤던 거.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없어. 없으면 백진 맞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은 임목의 존재 여부를 해당 토지 등기부 어디서? 표제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맞죠? 건조당 설정된 경우에 채권 최고액뿐 아니라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죠.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5번, 매매 대상 면적이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 매매라고 보고 그 점유는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까지가 판례 입장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쉬었다 할까요?